신도시 아파트이면서 GTX를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4억대 분양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역세권의 아파트이면서 직주 근접이 가능한 대단지의 아파트로서 역세권의 아파트이면서 추후에 더블 역세권이 되고 한강변과 인접하면서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자녀세대 물량이면서 같은 단지의 가격에 전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 물량이기 때문에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경기도 파주시 파주 운정 3지구 A18블럭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499세대 중에 3개 세대가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층 28층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84A 타입 한 세대, 84B 타입 한 세대, 101제곱미터 이제 한 세대가 나와 있는데요.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억 원대의 분양 가격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합리적인 분양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입주가 시작이 되었고요. 이번 물량 같은 경우에 입주 시기는 2025년 12월 29일에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가 가능한 그런 물량입니다. 단지 주요 정보 및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민영주택이고요. 비규제 지역 그리고 이 물량의 자격 요건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없고요. 전매 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 그리고 거주 의무 기간은 실입주일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주를 했지만 거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이 되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책정이 되었고요. 이 물량의 접수일은 11월 17일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20일에 있습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파주 운정 신도시 내에 입지를 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이고요. 신도시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인프라 시설들이 잘 갖춰지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파주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접근성이 나쁘다는 것이 단점이었는데요. GTX A 노선이 이제 개통을 하면서 이 A18블럭하고 경남 아너스 D1하고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GTX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신축 아파트들 그리고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으로서 비규제 지역에 속한 관심을 가질 만한 아파트 부순위 청약 물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파주 운정 경남 아너스빌 D1 A18블럭의 위치이고요. 2025년 6월에 입주를 해서 지금 현재 1년차가 된 아파트이고 33평형의 분양 가격은 4억 5,800만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16대 1 정도가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이제 4억 원대의 분양 가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도시 치고 저렴한 분양가라고 볼 수가 있고 주변의 가격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운정자의 시그니처 이제 64대 1에 경쟁을 기록을 했었는데 2026년 3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이 34평의 분양가 5억 6천만원에 분양가가 책정이 됐었고 이제 운정 중앙역이 개통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이제 5년차 내외의 신축 아파트를 살펴보게 된다면 초롱꽃마을 8단지 중흥 S클래스 같은 경우에 4년차가 된 아파트 33평의 실거래 가격은 6억 3,300만원 그리고 6단지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에도 4년차가 된 34평형의 그 실거래 가격은 5억 7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경남 아너스빌 D1이 4억 5천만원의 가격인 것을 감안해 본다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세보다 1억 원 이상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시면 이제 이쪽이 남쪽인데요.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배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네모 반듯한 부지가 아니고 또 협소하기 때문에 이 단지 배치도가 아주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또 사방이 모두 이제 도로로 있기 때문에 소음의 간섭이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커뮤니티를 살펴보시면 이제 시니어 클럽 그리고 어린이집 그리고 지하의 복리시설 헬스클럽 그리고 독서실이 잘 구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84A 타입 한 세대인데요. 3베이의 판상형으로 보여지고요. 마통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이제 거실 같은 경우에 전면창이 두 개인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넓은 구조이고요. 이 가운데에 서재 형식으로 이렇게 책상과 의자를 넣고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침실이 하나, 둘,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의 공간, 그리고 측면에 창문이 있는 것이 장점으로 보여지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그리고 주방 옆에 팬트리가 있습니다. 주방의 공간도 상당히 넓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라고 본다면 알파룸이 없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84B 타입 같은 경우에 한 개의 세대이고요. 3베이 판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통풍이 가능합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좀 깎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의 공간, 그리고 측면 창이 있는 것이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환기는 좀 취약할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마통풍이 되면 좋은데 측면에 창이 있기 때문에 좀 단점적으로 보여집니다. 침실 3과 침실 2는 상당히 넓게 보여지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01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한 개의 세대이고요. 이제 4베이의 판상형의 구조, 마통풍이 가능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거실도 넓고 침실 1도 상당히 넓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침실 1 같은 경우에 창문이 이제 전면창과 측면창까지 나 있기 때문에 환기성이 굉장히 우수할 것 같고, 이제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의 공간, 침실 2, 3, 그리고 4까지 침실이 모두 4개, 욕실이 이제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잘 있는 모습이고요. 발코니도 네모 반듯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침실 4 바로 앞에 또 팬트리 공간이 있어서 이제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101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수한 평면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한번 살펴보시면, 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청약 통장 가입 여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100%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급 금액하고 발코니 확장 금액, 그리고 제 생각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4A 타입 한 세대인데 203동 2045, 84B 타입 한 세대 203동 1103호, 그리고 101 타입 같은 경우에 한 세대 204동 803호가 자녀 세대 나와 있기 때문에 3개의 세대가 나와 있고요. 이 물량의 분양 가격을 본다면 84A 타입 같은 경우에 4억 5,400만원, 84B 타입 4억 5,800만원, 101 타입은 5억 4,100만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계약금 10%, 잔금 90%이고요. 실입주를 해야 된다는 부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발코니 확장 금액은 84 타입은 860만원, 그리고 101 타입은 1000만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이제 발코니 확장 비용 같은 경우에 아주 비싸다고 느껴지지는 않고요. 그냥 적정한 가격으로 보여지고, 분양가격 같은 경우에 84 타입이 4억 원대이기 때문에 좀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101 타입 같은 경우에도 5억 4천만원인데 이 주변의 84 타입보다 낮은 분양 가격이기 때문에 이 84 타입이나 101 타입 모두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1억 원 이상의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물량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 무순위 청약 물량이고, 청약 통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파주에서 운정 신도시에서 직주 근접이 가능하신 분들, 그리고 파주의 GTX를 이용해서 직주 근접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관심을 갖고 볼만한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위치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4,291세대, 굉장히 많은 세대, 대단지의 아파트 물량입니다. 일반 분양은 652세대가 있고요. 지하 5층부터 지상 최고층 42층, 2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39제곱미터부터 84제곱미터까지 중소형의 물량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합원 분들이 많은 층수, 좋은 물건들을 가져갔기 때문에 저층 위주로 있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입주 시기는 2029년 6월에 예정이 된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단지 주요 정보 및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민영주택이고요.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광명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해서 당첨자로 선정이 됩니다.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거주자,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곳이 규제 지역으로 이제 변경이 된 상태인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당첨 제한은 없고요.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 기간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비싸 보이는
보이는 분양가라고 생각이 들고 민간 택지로 이루어진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특별 공급은 11월 17일, 일반 공급 11월 18일,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26일에 있습니다. 입지 환경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광명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광명이 신시가지로 변모를 하고 있거든요. 또 7호선의 광명 사거리역 초역세권의 아파트인데 중요한 것이 이제 블록이 3개로 나뉘어져서 이제 건축을 하고 너무나 대단지이기 때문에 광명 사거리역 인근에 있는 곳하고 이제 좀 역하고 거리가 먼 곳에 가격 차이가 추후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보면은 초등학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또 철산역의 학원가를 이용할 수가 있고 7호선을 이용해서 두 정거장을 이동하게 되면은 가산 디지털 단지역, 직주 근접이 가능한 일자리 수요가 많은 곳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1호선으로 이제 환승이 가능합니다. 또 구로 디지털 단지역까지도 가깝기 때문에 이제 직주 근접이 가능한 경기도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쪽 지역의 아파트 가격들이 큰 폭으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분양 가격 역시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시점이고요. 또 안양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안양천을 통해서 한강으로까지 진입이 가능한 쾌적성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변에 이제 녹지 공간들이 또 풍부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 속에 있으면서 이 쾌적한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광명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면 광명 사거리역 역세권의 아파트인 힐스테이트 광명 같은 경우에 2029년 6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25평의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25평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1억 4천만 원에 책정이 됐고요. 주변에 이제 거래사례 비교를 할 수 있는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 같은 경우에 3년 차가 된 아파트인데 25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9억 8,600만 원. 또 주변에 분양을 했던 아파트들을 살펴보면은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2027년 10월에 입주 예정인 25평형의 분양 가격은 8억 7천만 원 정도가 됐었고요. 또 이제 구축의 아파트 광명 한진타운 같은 경우에 29년 차 된 아파트에 33평 실거래 가격은 7억 7천만 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또 위에 보면은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1년차가 돼서 비과세 여건이 안 되는 아파트인데 이 물량 같은 경우에 24평의 실거래가 10억 원을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 이제 분양할 때 말이 많았지만 이 25평의 실거래 가격도 14억 원까지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주변의 아파트 시세와 비교를 해본다면 이 아파트의 가격이 현저하게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광명의 아파트 가격도 너무나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광명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역세권의 아파트들, 서울의 이제 한강 벨트 라인들의 가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규제 지역으로 묶이고 토호제로 이제 묶이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수도권의 입지가 좋은 곳들도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되었는데 이 광명 같은 경우에는 과천과 더불어서 하남 그리고 성남과 더불어서 경기도권에서 입지가 가장 좋은 곳들 중에 하나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지가 나쁘진 않지만 이 가격 자체가 너무나 많이 오르는 것은 조금 아쉽고 이 가격 자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청약 신청을 할 때 좀 부담감을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면은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배치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제 블럭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같이 다 연결이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층의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이제 51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보면은 고층의 물량들도 덜어 있는데 나머지 물량들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도 2층에서 9층 정도의 물량이 대다수에 포진이 되어 있고요. 74라든가 84 타입의 물량들은 상당히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39A 24세대, 39B 7세대, 51 103개의 세대, 그리고 59A 407세대, 이제 59 타입의 세대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 74 타입이나 84 타입 같은 경우에 뭐 두 세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74나 84에 이제 조금 넓은 평형을 원하시는 분들은 별로 의미가 없는 청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형의 물량들 24평의 물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51제곱미터하고 59제곱미터 물량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를 살펴보면은 간단히만 보면은 피트니스라든가 헬스 라운지, 골프 연습장, 사우나 시설, 그리고 또 독서실 같은 것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수영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영장하고 또 이제 사우나가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고급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세대가 많고 또 단지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피트니스라든가 골프 클럽 같은 것들이 각각에 잘 구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면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39A 타입은 24개 세대, 39B는 7세대, 51제곱미터는 103개의 세대로 이제 많은 세대가 51제곱미터 물량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39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침실 1과 침실 2, 그리고 거실과 주방이 있는데 이 침실 1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실 겸 또 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여지고, 39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침실 2개에 2베이에 거실이 별도로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팬트리 공간은 둘 다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워 보이고요. 51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3베이 판상형의 구조이면서 이제 욕실이 하나입니다. 하나인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잘 빠진 구조로 보여지고, 침실이 2개, 그리고 팬트리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고 발코니도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9A 타입 407, 그리고 59B 타입 26, 59C타입 61세대, 이제 59A타입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베이 판상형의 맞통풍이 가능한 구조,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팬트리 공간은 없어 보입니다. 방은 3개에 욕실이 2개의 공간으로서 전형적인 그냥 3베이 판상형의 구조이고요. 59B타입 같은 경우에는 침실이 3개, 그리고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 드레스룸 공간, 그리고 사이드 H에 창문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발코니 공간이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 이제 창문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맞동풍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구성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59C타입 같은 경우에는 4베이 판상형의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창고는 없지만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 그리고 안방에 드레스룸, 파우더룸까지 있어서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잘 되어 있는 평면도라고 보여지고요. 59타입 중에는 이 C타입의 평면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74C타입은 7세대, 74D타입 15세대, 84D타입 2개의 세대인데, 이제 74C타입 4베이 판상형의 맞동풍이 가능하고요. 방이 모두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 4개에 욕실 2개, 안방에 드레스룸,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발코니 공간도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평면 구성으로 보여지고요. 74D타입 같은 경우에는 침실이 3개, 그리고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관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그리고 안방에 드레스룸, 파우더룸 작지만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방이 4개이기 때문에 74C타입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84D타입 같은 경우에는 침실이 3개, 그리고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창고 없고 안방에 드레스룸,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84D타입의 평면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74C타입의 평면이 훨씬 좋아 보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물론 그 넓이나 공간의 크기가 84D타입이 훨씬 클 거라고는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74와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합원분들이 많이 가져가셔서 이제 물량이 많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한번 살펴보시면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수도권 거주자, 다만 광명시 2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해서 당첨자로 선정이 되고, 유주택자도 1순위가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 미적용이 됩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84제곱미터, 85제곱미터 이하의 물량이기 때문에 경기도 및 광명시는 200만원의 예치금, 서울특별시 300만원, 인천광역시는 250만원의 예치금을 선납해 놓으셔야 되고요. 이런 예치금은 미리 선납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추첨제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분양 가격하고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점제 40%, 추첨제 60% 있고, 3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5억 6천에서 6억 1천만원까지 책정이 됐고요. 51제곱미터는 9억 7천만원, 그리고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1억 원 정도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74제곱미터는 13억 원, 84제곱미터는 이제 16억 원 정도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 분양 가격이 높습니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가격으로 보여지고, 입지적
입지적인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수하고, 또 이렇게 분양가가 높다고 하더라도 입지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미분양이 발생하게 된다면 선착순으로 다 소진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이러한 부분이 조금 좀 아쉽습니다. 좀 분양 가격들이 높지 않게 책정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저가의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분양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수익성을 남겨야 되는 사업을 하다 보니 사업 주체가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요. 주변 시세도 계속 올라가고요. 그리고 당첨되기도 쉽지 않고요. 좀 아쉬운 그런 국면에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분양 가격이 상당히 쌌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을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해 드리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분양 가격이 생각보다 높게 책정이 되면서 선뜻 많은 분들한테 이런 아파트 분양 물량들을 추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 입지는 나쁘지 않지만 가격 부담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직주 근접이 가능하신 분들, 이 자금을 소화할 수 있는 분들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경기도 김포시 풍무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루어지고요. 이 주변이 이제 신축의 아파트 단지로 변모할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1071세대 중에 지하 2층 그리고 지상 29층 10개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분양 물량이고,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5구제곱미터하고 84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 5구제곱미터의 희소가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입주 시기는 2029년 1월에 예정인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단지 주요 정보 및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민영주택이고요. 해당 지역은 경기도 김포시 거주자, 그리고 기타 지역은 수도권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비규제 지역이고요. 최근에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인 지역들이 많은데 빠진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 여력 그리고 거래량이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규제 지역 중에 핵심적인 입지의 아파트 물량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당첨 제한은 10년, 전매 제한 3년, 그리고 거주 의무 기간은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서 아주 저렴하진 않지만 그래도 과도한 분양가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공공택지의 물량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볼 만한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특별공고 같은 경우에 11월 17일, 1순위는 11월 18일,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25일에 있으니까 이 일정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한강이 있습니다. 이 한강 바로 아래쪽에 보면은 김포가 있고요. 위쪽에는 이제 고양시가 있는데, 이 아래쪽에 김포 중에서 이제 풍무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 골드라인 풍무역 역세권에 이제 한양 수자인 그라센트 1차가 이제 공급을 하고요. 이제 1차라는 이름에서도 보다시피 이번에는 1차가 공급을 하고 이제 추후에는 비원블록인 2차가 예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풍무 역세권 일대가 지금 현재 역세권 개발을 통해 가지고 신축 아파트들로 변모할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또 아래쪽에 보면은 구시가지의 아파트들의 가격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는 검단 신도시까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인구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어요. 풍무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역세권 개발을 통해 가지고 지금 천지 개벽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호재라고 한다면 이제 교통 호재, 서울 5호선 지하철 연장 개통이 있습니다. 이 5호선이 그렇게 아주 파급력이 있진 않아요. 어차피 김포 골드라인을 통해서 환승을 통해서 또 5호선이라든가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거나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볼만한 지역이라고 보여지고, 최근에는 분양가가 너무나 많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과도한 그런 분양가 책정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갖고 볼만한 지역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풍무역이 있고요. 풍무역 바로 인근에 풍무역 수자인 그라센트 1차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9년 1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34평 분양 가격은 7억 650만원. 또 이제 앞서서 분양했던 아파트들하고 청약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바로 옆에 이제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가 있는데요. 2028년 11월에 입주 예정인데 7억 1천만원에 이제 분양을 했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17대 1이 나왔고요. 또 이제 역세권의 아파트인 풍무 역세권 B5블록 호반 서밋 같은 경우에도 2028년 10월에 입주 예정인데 6억 9,800만원, 7억 원 정도의 33평
분양가가 나왔었는데 평균 7대1의 경쟁을 기록을 했어요. 이제 구축의 아파트들도 한번 살펴본다면 이제 준신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보면은 바로 옆에 김포 4호 아이파크 8년차 된 아파트 34평 실거래가 6억 800만원, 그리고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1단지 6년차 된 아파트 33평 6억 1000만원에 거래가 됐고요. 바로 아래쪽에 또 이제 뭐 고천 자이라든가 또 신축의 아파트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제 입주를 한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 아파트들의 가격 중에 풍무 센트럴 프루지오를 한번 살펴본다면 8년차가 된 아파트 34평 실거래 가격은 6억 7800만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신축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신시가지 라인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겠고, 8년차 된 아파트하고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거든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단지 배치도를 한번 살펴본다면 이쪽이 남쪽이고요. 보면은 이제 정남향이라든가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이제 배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동간거리 같은 경우에 그렇게 좁지 않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 중앙광장이라든가 놀이터 같은 것들이 잘 구성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수자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간거리를 굉장히 넓게 배치를 합니다. 저도 수자인 아파트에서, 신축 아파트에서 산 기억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동간거리 상당히 넓고 멋진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커뮤니티를 한번 살펴본다면 눈에 띄는 것이 이제 다목적 체육관, 그리고 여기에는 탁구장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코인 세탁실, 작은 도서관, 스터디 카페, 그리고 라운지, 공유 오피스 같은 것들이 있고요. 아이들이 또 놀 수 있는 키즈 라운지, 그리고 필라테스, 피트니스 클럽, 사우나, 골프 연습장, 그리고 GX룸까지 잘 구성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면도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시면 5구 A타입 같은 경우에 261세대 이제 4베이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방이 모두 3개, 그리고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안방의 드레스룸 작지 않아 보이고요. 5구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인 것으로 보여지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별다른 창고 공간은 보이지 않지만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이 확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구제곱미터의 평면도가 이제 잘 빼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잘 빠진 평면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5구 B타입 같은 경우에 60세대이고요. 여기도 방이 모두 3개, 그리고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 이제 드레스룸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 창문도 잘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 작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별다른 창고 공간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발코니 공간도 네모 반듯하게 잘 구성이 된 것 같고, 이제 김치 냉장고와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공간,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도 확보가 잘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희소가치도 있고 평면도도 잘 빠진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750세대, 상당히 많은 세대가 배정이 되어 있고요. 포베이 판상형의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보여집니다. 방은 모두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큰 창고 공간이 보이고요.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 대형 이제 그 드레스룸, 파우더룸의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알파룸이 없다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 84 타입도 나쁘지 않은 평면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한번 살펴보시면, 대상자 및 자격 요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면은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포시에 거주하시면은 이제 해당 순위 우선해서 당첨자로 선정할 수가 있고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청약 통장 12개월 경과하고요. 청약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8호제곱미터 이하의 물량이기 때문에 김포시와 경기도 200만원, 서울특별시 300만원, 그리고 인천광역시는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인 김포시 거주자에게 우선해서 당첨권을 주고요. 나머지는 기타 거주자가 당첨이 될 거고요. 또 가점제 같은 경우에는 40%, 추첨제는 6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좀 공유해 보면은 5구 A타입 같은 경우에 261세대 이제 5억 5,800만원, 그리고 5구 B타입 같은 경우에 60세대 5억 5,700만원, 그리고 84제곱미터 750세대 7억 600만원의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제 가점제 40% 그리고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을 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이 물량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금 현 상황에서 저렴한 분양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주변 시세의 아파트들하고 비교를 해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시세의 주단 그런 아파트 물량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라면 그래도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84 타입보다는 이제 59 타입이 이제 5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부담도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84 타입이 이제 알파룸이 있다고 한다면은 좀 희소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모두 다 방 3개인 것을 감안해 봤을 때는 59 타입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그런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제 5호선의 연장 개통에 따른 호재도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제 이 지역이 개발이 되고 인구가 유입되는 곳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만한 지역이고 직주 근접이 가능하신 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위치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 5로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627세대 중에 입주자 태거로 명도된 주택 34개의 세대가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최고층 20층 13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84제곱미터 A, B, C 타입 3가지 타입이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입주 시기는 2026년 1월에 이제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 자녀세대 물량입니다. 단지 주요 정보 및 분양 일정 그리고 공급 대상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제 주택 유형은 국민주택이고요. 해당 지역은 경기도 남양주시, 기타 지역은 수도권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현재 비규제 지역이고요. 재당첨 제한은 3년,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이고요. 거주 의무 기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미적용이 되었고 택지 유형은 공공택지예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되었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접수일을 살펴본다면 1순위 접수일이 11월 20일 그리고 2순위 접수일이 11월 21일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27일에 있습니다. 공급 대상도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은 84A 타입 같은 경우에 총 18세대가 나와 있고요. 84B 타입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세대, 그리고 84C 타입은 14개의 세대가 있어서 지금 현재 34개의 세대가 자녀 세대 물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입지 분석을 간단히 살펴보시면 이제 별내역이 있습니다. 이 별내역 같은 경우에 최근에 8호선이 이제 개통이 되면서 강남권까지 진입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8호선을 타게 된다면 잠실역까지 직결 노선으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별내역 같은 경우에는 GTX의 호재가 또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별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살기 좋은 주거지를 만족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남양주 별내 리슈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하고 거리가 좀 멀다는 것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 남양주 같은 경우에 별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형 평형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 여력이 많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남양주 같은 경우에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이제 가격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 조정을 받았던 국면을 지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다산 신도시라든가 별내 신도시 그리고 남양주 왕숙 신도시까지 앞으로 입주가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존 인프라 시설들을 잘 갖춘 곳들 같은 경우에 가격이 저렴하다면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을 한번 살펴본다면 별내 리슈빌 아파트의 입주 일자가 2013년 이제 4월 달에 입주를 해서 13년 차가 된 아파트인데요. 33평형의 실거래 가격이 지금 현재 6억 2,500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4억 6천만 원의 매물이 지금 현재 한 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3평형의 전세 가격 실거래 가격은 4억 5천만 원까지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자녀 세대 물량 같은 경우에 33평형의 분양 가격이 5억 2,530만 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전세 가격에 합당한 비슷한 가격에 분양 가격이 나온 것은 이제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보여지고요. 33평 실거래 가격하고 비교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1억 원 가량 저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변의 아파트들이 이제 대형 평형의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가격을 살펴본다면 바로 아래에 있는 남양주 별내 스위칭 같은 경우에 14년 차 된 39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7억
3천만원, 그리고 효성 해링턴 같은 경우에 9년차가 된 33평 실거래 가격 7억 1천만원, 또 별내 더샵 같은 경우에 14년차가 된 38평 실거래 가격은 7억 6천만원 선, 그리고 역세권의 아파트인 별내 자이더스타 3년차가 된 35평 실거래 가격은 9억 5천만원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의 아파트들의 사례들은 그냥 비교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같은 단지에서 거래가 된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이 1억 원 정도 저렴하다는 것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시면 이제 네모 반듯한 부지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배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84A 타입 18세대이고요. 이제 포베이 판상형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방은 모두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욕실 2개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드레스룸, 파우더룸 공간이 잘 확보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쁘지 않은 평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84B타입 같은 경우에 2개의 세대이고요. 포베이 판상형으로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안방과 작은 방 2개, 그리고 안방 옆으로 추가 공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드레스룸이라든가 이제 파우더룸의 공간이 확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또 이제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팬트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방 옆에 추가적인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이 공간의 활용성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84C타입 같은 경우에 14개의 세대이고요. 여기는 투베이 타워형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방하고 작은 방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 잘 구성이 되어 있지만 창문이 나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 이제 맞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환기성이 좀 취약할 것 같고요. 이제 84C타입 같은 경우에는 A타입과 B타입에 비해서는 좀 나쁜 평면도로 보여집니다.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한번 살펴보시면, 대상자를 먼저 살펴보시면 경기도 남양주 및 수도권 거주자가 만 19세 이상 성년자면은 이제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1순위는 12개월 경과되어야지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고, 2순위 같은 경우에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분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지역,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일 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제, 그리고 세 번째는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을 하는데요. 이제 해당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자가 우선해서 당첨자로 선정이 되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1순위 동일 경쟁자가 있을 때 순차제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3년 이상 기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분, 최대 25만원까지 인정이 되고요. 또 저축 총액이 많은 순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납입 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급 금액하고 제 생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형 같은 경우에 84A타입 같은 경우에 18세대에 5억 1,700만원, 84B타입 2세대에 5억 700만원, 그리고 84C타입 14개 세대에 5억 2,500만원 선에 책정이 됐습니다. 이제 84B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억 초반대의 분양 가격도 책정이 되어 있네요. 앞서 살펴본 거 실거래 가격을 봤을 때는 6억 2,500만원까지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이 1억 원 이상 나는 그런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프라 시설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갖춰진 신도시이기 때문에 진입이 가능한 그런 물량인데요. 이 물량은 이제 순차제의 물량이기 때문에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남양주에 거주하시면서 별내 신도시에 직주 근접이 가능한 분들, 그리고 뭐 로또 청약이라고 해가지고 최근에는 뭐 5억 로또다, 10억 로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런 로또 청약에 당첨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경쟁이 아주 치열하기 때문인데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억 원 이상의 안전 마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도 4억 6천만 원까지 확보가 된 물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물량 소개가 조금이라도 도움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